오늘은 카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스는 Conditional Access System. 조건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Conditional Access System. 근데 이 카스는 어디서 쓰냐면은 유료 방송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낸 사람만 봐야 되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카스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카스라는 시스템이 나온 지는 꽤 됐고, 이 카스는 나온 시점을 좀 잘 이해해가지고 여기에 사용된 기술을 이해해야 되는데, 카스는 기존 현재 방송통신 환경 말고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런 방송통신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하고 예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IPTV라는 것과 정규 방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IPTV는 방송 컨텐츠가 어떤 통신 채널로 오게 됩니까?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오는 거죠. 별도 통신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은 양방향이죠. 그렇죠? 사용자도 방송 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방송에서도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IPTV 이전에는 다 일방향이에요, 통신이. 우리는 다시 방송국 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TV는 그냥 공중으로 쐈어요. 그러면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 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이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한 사람들은 보고 일정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이제 도입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의 페이퍼라든지 여러 가지 유료 방송들이 있죠. 지금도 IPTV나 스카이 같은 데서는 일정한 채널들만, 내가 가입한 채널만 볼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채널들은 보지 못하죠. 돈을 안 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술이 카스입니다. 그래서 카스는 통신 채널에 대한 보호만 제공합니다. 통신 채널. 즉, 통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나와서 어디까지겠어요? 가입자가 갖고 있는 기기. 그 기기는 TV는 아니고 보통 셋업박스라고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IPTV 같은 경우에 이런 셋업박스 집에 달죠.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위성 수신하는 걸 달죠.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그 셋업박스에서 나와서 TV로 가는 그 채널은 보호가 될까 안 될까? 보호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딜 노려야 돼? 거길 노리면 거길 따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런 보호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카스라는 게 전체 방송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통신 채널, 즉 방송국에서 셋업박스까지만 한다. 물론 셋업박스랑 그 TV, 디스플레이까지도 필요하면 보호를 해야 돼요. 그거는 또 별도 메커니즘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방송 콘텐츠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고 그 돈을 낸 사람만 복호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암호화, 복호화라는 용어 대신에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스크램블 한다는 거는 이렇게 볶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암호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입자가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는 IPTV를 보는 가입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겠죠.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 채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각 사용자마다 별도의 키로 암호화해서 줄 수는 없겠죠. 너무 양도 많고 그러기에도 번거로울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를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00명이 그 채널을 볼 수 있으면 100명이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100명이 뭘 가져야 돼? 똑같은 키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동일한 키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보고 있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어떤 일부, 그러니까 한 종류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환경을 보시면 셋톱 박스 같은 데에는 보통 스마트 카드가 꽂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스마트 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카드에는 그 단말, 그 셋톱 박스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가입했을 때 가입하는 그 어떤 채널을 보겠다 하는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어떤 키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스마트 카드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그 스마트 카드가 이제 보호의 핵심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골라 그러면. 스마트 카드를 복제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복제해 봐요. 그 스마트 카드를 복제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대로 복제해서 어떻게든 셋톱 박스를 공짜로 사면, 실제 원래 셋톱 박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팔아요. 그 카드가 없는 그냥 셋톱 박스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그 스마트 카드를 발급해 줄 거예요. 꽂으면 돼. 그럼 내가 만약 복제했으면 꽂으면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드를 복제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를 복제. 그래서 스마트 카드를 복제를 못하게 하는 기술도 또 이제 필요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핵심은 아니고 카스 자체에 대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카스를 살펴보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빈번하게 사용자가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거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수시로 사용자가 새로 가입하고 수시로 사용자들이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처리해가지고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대로 보면 키를 바꿔줘야 되죠. 사용자가 가입하면 키를 바꾸고 사용자가 탈퇴하면 키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이 카스라는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시간 방송이라는, 유료 방송이라는 환경에서는 그때마다 사용자 하나가 추가할 때마다 키를 바꾸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탈퇴해, 전화를 해. 그럼 바로 그 전화 받는 순간에 끊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입해봐. 어떻게 되나? 언제까지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보통은 즉시 그걸 처리하기에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전방이나 후방의 안전성을 논의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예전 키를 여기서 계산해도 할 수 있나? 새로 가입자들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돼요. 그렇죠? 실시간 방송은 이미 지나간 것은 다른 걸로 뭐 VOD나 이런 걸로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그 키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 메시지를 뭔가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그거를 그 키로 복호하고 뭐 그런 것은 별로 안 하는 거지. 뉴스는 지나면 끝인 거죠.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요. 보통 뭐 프로야구 경기다. 그러면 지나면 그거는 좀 그때 실시간하고 또 그 지나서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 뭐 세계 대결 야구 권투시합 그런 것도 그때가 장사할 때지. 그게 경기가 끝나고 경기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퇴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보게 해야 되는 건 필요한데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키들을 못 얻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요소이고요. 시점도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을 둬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좀 더 적합할 거예요. 사용자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즉시 갱산하지 않는 것도 양보할 수가 있고 후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상태 기반하고 비상태 기반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상태 기반은 뭐냐면은 매번 키를 바뀔 때마다 내가 키 변경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거고, 비상태 기반은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안 받았다가 내가 다음 걸 받으면 현재 키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같은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TV나 셋톱박스를 항상 켜놓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꺼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기가 오프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태 기반 방식으로는 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방향 안정성만 중요하고 시점은 매번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가입자 기기들이 항상 온라인 상태는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최초에 이 유료 방송이 나왔을 때에는 양방향 통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을 못 해요. 나 지금 켰으니까 내 키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IP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셋톱박스 키면 메시지를 보내서 설정, 뭔가 키 확립을 하고 그때부터 TV를 보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개별 통신이 되는 거죠. 키 확립을 위한. 잠깐 킬 동안에 뭔가 부팅 시간이 걸리죠. 거기를 이제 숨겨가지고 통신하는 것도 거기다가 약간 물려놓으면 사용자들은 별로 모를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안 켜져 이러고 있겠지.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스가 실제적으로는 좀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변할 필요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예전에 일방향 통신 썼던 기술이 지금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카스에서는 키를 3개를 씁니다. 3개를. 키를 3개 써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컨텐츠, 그쪽 있구나. 컨텐츠가 있고, 방송, 컨텐츠, 여기에 셋탑 박스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방식은 여기에 키들이 하나씩 있어요. 각 사용자마다 키들이 하나씩 있어요. 키들이. 그러면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송 콘텐츠를 K1으로 암호하고 K2로 암호화해서 각 셋톱박스에 주는 형태는 아니죠.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쏘고 받는 사람이 받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즉, 이 암호화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어떤 동일한 키로 암호화돼서 그냥 한 번 쏘면 다 가는 거예요. 모든 가입자들한테. 내가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성인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성인 방송 콘텐츠가 여러분 셋톱박스까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없는데 화면에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0개 채널을 보면 내 셋톱박스 통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이 200개면 200개 콘텐츠가 항상 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200개가 다 와. 채널 전환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단 키가 없으면 못 봐.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내가 방송인 경우에 다 온다라는 걸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하나만 이 한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한 채널은 똑같은 키로 암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키를 얘네들이 풀 수 있도록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송을 암호화한 키를 각 사용자의 키로 암호화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개 필요해요? 네? 가입자 수만큼 n개가 필요합니다. 실제도 n개가 가요. n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키가 3개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2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2개가. 즉 방송을 암호할 때 쓰는 키 그리고 각 사용자의 키 2개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할 이 자료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중간 거. 얘 말고 얘가 또 여기 뭐라 그러냐. AK라고 하는 걸로 암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AK들이 K1, K2로 암호화가 돼요. 그러니까 N개가 있고 하나가 있어요. 하나, N개.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을 보면 컨텐츠가 가고 하나의 키가 요걸 암호한 키가 하나 또 있고 그 키를 풀기 위한 키를 각 사용자별로 다 암호한 N개가 또 붙어서 가요. 그런 식으로 3계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 키들이 얼마만큼 자주 변경이 돼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의 키는 여러분들이 가입해자하고 스마트카드를 바꾸지 않을 동안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다음에 AKK가 있는데 이 K 있잖아요. 방송을 암호하는 키는 자주 바꿔줘야 돼요. 만약 자주 안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용자들은 언제 킬지 몰라요. 그러면 사용자가 언제 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때 켜더라도 그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 콘텐츠는 똑같은 키로 계속 암호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송 키를 자주 바꿉니다. 그러면 이 바뀌어진 키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죠. 언제 볼지 모르니까, 언제 TV 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CW라는 게 컨텐츠를 스크램블 디스크할 때 사용되는 키인데 갱신 주기는 5에서 20초예요. 그러니까 5에서 20초마다 20초면 프레임 수가 몇 개, 1초에 몇 개 프레임 정도 보내주지? 그 방송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암호화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초 뒤에는 CW 바꾸고 CW를 계속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를 암호할 때 사용된 그 키들 정보가 n개랑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ECM이라고 하는데 ECM은 어딨어? ECM은 Entitlement Control Message라고 해서 CW를 AK라는 걸로 암호한 거고 요 EMM들은 AK를 각 사용자의 키로 암호한 거예요. EMM은 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로 해서 AK를 각 사용자의 키로 암호한 거예요. 이게 N개가 필요합니다. N개. 요 채널을 볼 수 있는 사용자 수만큼이에요. 내가 요 채널은 성인 채널에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는 내 EMM이 없는 거죠. 그렇죠? EMM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용자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데 사용자별 키는 자주 안 바뀌어. 거의 안 바뀌는 거고 AK라고 하는 것은 채널마다 있는데 이 AK는 자주 안 바뀌어. 자주 안 바뀌어요. 자주 안 바뀌고 뭐 한 달 쓰기도 하고 2주 쓰기도 하고 뭐 자주 안 바뀌어요. 그럼 요 데이터는 거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 데이터는. 뭐만 계속 바뀌어요? 요것만 바뀌어요. 요것만.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 측에서 방송국 측에서는 얘는 계속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매번 요만큼 보낼 때마다 뭐만 바꿔주면 돼요, 보통. 요 ECM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사용자들은
요 EMM들을 쭉 갖고 있어요. 그럼 매번 EMM을 내가 내 걸 추출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내가 EMM을 가지면 EMM이 바뀌는 주기가 있을 테니까 안 바뀌었으면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EMM들이 항상 전달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자가 언제 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안 쓰다가 킬 수도 있고 2달 정도 안 쓰다가 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이미 갖고 있는 거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이 EMM이란 데이터들을 매번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들은 안 변하는 데이터들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 바뀌는 데이터들. 요것만 계속 바꿔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를 내가 늘 집어넣지만 늘 N번의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AK 주기에 따라서 얘네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K를 또 이렇게 3개로 바꾼 또 하나의 이유는 이 AK는 각 채널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볼 수 있는 채널이 있고 볼 수 없는 채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3계층 마스터 키, 내 개인 키, 채널 키, 컨텐츠 암호화 키 이렇게 3개 쓰는데 하나를 더 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트 상품처럼 스포츠 채널만 관리하는 키가 따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개로 하고 있습니다. 3개로 하고 있는 이유는 2개만 하면 이 N개를 너무 수시로 바꿔야 돼. 너무 수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N개를 집어넣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왜 어쩔 수 없을까요? 방송이 일방향 통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기능을 쓸 때 이 N개가 필요하면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는 거니까 되게 안 좋은 시스템이지만 불가피하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용적인 어떤 세계에서는 이게 보면 뻔히 안 좋은 거지만도 그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제안하면 모르겠는데 뭐 제안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약상들이 많아요. 언제 킬지 모르고 일방향이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는 핵심은 양방향을 할 수 있다. 킬 때 요청해서 내 것만 받을 수가 있다. 내 것만 EMM을 받다든지 하면 이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으로 주면. 그런 것을 제안도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안 써요. 시스템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이미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3계층을 쓰고 있다. 키를. 채널 키, 컨텐츠 암호 키, 그리고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 서버는 확장성이 없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매번 N번 암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AK가 안 바뀌는 한 안 바뀌죠. 그리고 사용자가 탈퇴하면은 뭐만 안 보내면 돼. 그 EMM만 빼면 돼요. 그 사용자 EMM만 빼면 그 사용자는 못 봐요. 그 사용자는 그 EMM을 그러니까 요걸 보려면 뭘 해야 돼? 뭐부터 해요? EMM을 풀어야 되죠. EMM을 푼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뭘 또 풀어요? ECM을 풀고 ECM을 풀어서 그거 가지고 뭘 풀어? 컨텐츠를 푸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주면 되지. 중간에 아무거나 안 주면 못 보는 거고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EMM을 안 줌으로써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3계층을 쓰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카스의 변형. 뭐 이게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는데 디카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운로드블 카스. 다운로드블이면 카스를 다운한다. 카스는 뭐예요? 접근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그 셋탑 박스에 펌웨어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블이 하다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바꿀 수 있다.
내가 만약 카스를 바꾸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뭘 바꿔줘야 돼? 셋탑 박스 자체를 바꿔야 되죠. 하드웨어적으로 거기에 임플리멘트 돼 있다 그러면. 그래서 디카스는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블 또는 다른 얘기로 익스체인저블, 인터체인저블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IPTV 같은 경우도 X카스인가 I카스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익스체인저블, 그러니까 필요하면 쫙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운로드 카스. 예전에 카스는 그냥 구워서 만들었겠죠. 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운로드블한 카스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IPTV 같은 미래 환경을 고려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VOD라는 거랑 카스는 VOD에 카스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VOD 같은 경우에는 카스가 아니라 DLM 기술이 필요합니다. DLM이라고 하는 거랑 VOD는 그러니까 카스는 다른 거예요. 카스는 실시간 방송을 보호하는 거고 VOD는 내가 돈 내고 그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사용자별로 암호화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은 그게 그 스카이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스카이는 돈 내면 이제 내가 지정된 시간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카이 같은 거에서 영화를 본 사람 있으면은 영화를 보면 돈을 내면 그 시간에 뭐 2시부터 4시면 그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1시 반에 튼다고 해서 그때 영화가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내가 그 뭐 인터넷 들어가서 옛날 방송을 500원 주고 산다. 그러면 거기에는 DLM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LM 그 키를 모르면 내 시스템에서 못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내가 뭐 영화를 다운받아서 내 거에서만 볼 수 있게 해놓는다 그런 경우에도 그거는 DRM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약간 변형시켜 놔서 다른 데에서는 못 틀고 내 컴퓨터에서만 틀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 기기에 의존하는 키를 쓰게 돼요. 제가 옛날에 아저씨가 되게 보고 싶어서 3,000원 주고 다운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FAQ가 있더라고요. FAQ. 그래서 컴퓨터를 포맷했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웃겨요. 컴퓨터를 포맷했을 때 특정 디렉토리 가서 뭐를 백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게 뭐가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화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영화 컨텐츠 따로 있고 거기에 키가 있어요. 키가 있다는 거고 키가 있는 위치를 만천에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컴퓨터를 포맷했을 땐 되는데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컴퓨터 교체가 하드를 교체하면 안 된대. 그러면 그 키는 뭘 갖고 그 키를 만들 때 어떤 정보를 이용하겠어요? 하드디스크 정보. 하드디스크 시리얼 번호를 입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줄 건 다 가르쳐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FAQ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아 이런 것까지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드를 교체하면 안 될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다라는 거를 아주 세부적인 기술은 이해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동작 원리는 이제 아는 거죠. 뭐 멜론에서 하는 DRM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암호 기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키를 쓰고 키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어떻게 조작하고 이런 건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기술. 근데 그 DRM이라는 기술하고 카스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다. 카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신 채널상에서 보호해 주는 거고 DRM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특정한 기기에서만 뭔가 플레이 되게끔 하는 그런 요소. 복사 방지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DRM, 워터마킹 뭐 이런 기술들이다. 라는 겁니다.